철학 상담에서 질문의 힘이 참 크다는 거를 새삼 느끼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질문의 힘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키워드 준비해 주세요. 저는 사실 주변에서 좀 우울했던 친구가 저한테 너는 왜 살아?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좀 우울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봤는데 좀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해낸 대답은 그냥 삶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산다라는 수준에 그쳤는데 그래서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왜 사시는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저보고 왜 사는지. 네. 어쨌든 뭐 우리는 왜 사는지 그러니까 이런 물음들을 사실은 평소에 잘 묻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좀 묻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이게 맞나? 그리고 또 왜 살아? 너무 힘들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계속 이 고통을 안고 계속 살아야 되나?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삶의 의미, 내가 사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이게 철학 상담의 주제이기도 해요. 사실 심리 상담의 주제는 아니에요. 왜 사는가, 삶의 의미. 정신분석 주제도 아니에요. 프로이트는 삶의 의미를 물으면 그건 병든 것이다라고 했어요. 벌써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묻기보다는 잘 살아야 된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런 물음을 묻기 시작한 게 뭔가 질병이 생겼다 오히려. 그런데 철학 상담의 차이는 뭐냐면 그걸 진정한 문제로 받아들여요. 이게 잘못되거나 질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래 우리 삶의 문제다. 정상적인 사람도 다 갖는 문제다. 그리고 사실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답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내담자의 경우는 일단 내 문제가 제대로 된 진정한 문제라는 것만으로 기운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정상적이다. 또 누구나 인간이면 가질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그 다음은 추구해 나갈 그 물음을 살면서 찾을 수도 있고 자기 삶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답이 없기 전에는 행동을 못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사실 살아가면서 답을 찾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용기를 얻고 가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제 선택이나 이런 고민들에 있어서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면 주변에서 생각이 낳는다. 고민이 낳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진다. 생각을 비워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낳는다는 말처럼 고민이 더 큰 고민으로 더 다가오고 미래의 불안으로 다가왔으니까요. 그래서 혼자서 철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그냥 혼자 철학하는 것보다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하는 게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철학적 사고가 물론 지금 물론 맞는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내가 의식할 수 있는 만큼 가는 거거든요. 이유라는 것도 끝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리상담과 차이예요. 심리상담은 그래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정신분석은 우리 무의식에까지 가야 돼요. 내가 몰라도 어디에 뭐가 있는 원인을 찾아내야지. 그래서 사실 그런 강박 때문에 또 고통받는 내담자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걸 찾는 거거든요. 의식하고 있는 선 안에서 내가 이해하고 그러면 그만큼 이게 자유공간이랄까? 생각의 이런 게 그만큼 넓어지면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조금 커지고 그러니까 좀 더 나은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끝없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뭔가 있을 거야. 이건 아니에요. 이유의 권위자는 본인이에요. 생각이 더 이상 없는데 뭘 더 탐구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이게 내 의식에 있는 이유의 전부면 그 안에서 내가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100% 또 자기를 이해하기도 어렵죠.
철학이란 주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철학을 조금이라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철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모든 걸 당연하다고 보기보다는 기본적인 건 사실 같아요. 내가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유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없을까? 사실 이유가 우리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유들이 또 일관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행동을 낳기 때문에 좀 일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또 사실 우리는 일관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나에게는 이런 잣대,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잣대. 이것도 사실은 그 올바른 사고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철학 상담은 우리가 그런 영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기가 다시 묻게 해요. 그래서 저는 내담자들 보고도 질문을 계속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질문 자체가 발전해요. 그러니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잣대를 같이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그거를 반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질문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정확해지고 그러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내담자들한테도 정 모르면 물어보라고 해요. 미리 그냥 넘겨짚고 자기 혼자 키우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지 말고 정 확실하지 않으면 차라리 좀 진솔하게 물어보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사례로 들어주신 그 남성 중심적인 조직에서 힘들어했던 여성분의 얘기를 떠올려 보면 본인의 여성성을 재정의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겠지만 그 조직에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저는 그 조직이 여전히 너무 지나치게 남성적이라면.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철학 상담들을 제대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종류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회운동과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이제 질문을 해줘서 굉장히 감사해요. 이제 이 이야기를 못했는데 철학 상담은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사회 구조의 문제다라는 걸 일단 인식하는 것. 근데 그거를 못하는 내담자들도 많아요. 그러면 다 자기 탓으로, 자기 문제로 돌려서 더 고통을 받기도 해요. 자기를 비하하고. 그래서 이게 개인의 탓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것만으로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선택지들이 생기거든요. 개인이 사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똑같이 두 사람이 상담받으러 왔다고 해보죠. 근데 해결 방향은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한 분은 자기의 가치관의 중심 안에 어떤 불이한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들어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은 뭐 그런 정도까지 의식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 그 정도이면 이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뭐 어떤 작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직접 내 시간을 내고 그게 사실은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내 가치관에 더 맞고 그러면서 좀 변화되는 것도 보고 근데 그거를 자기 가치관이나 저는 그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내가 어떤 욕구와 신념과 가치 이게 저희가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세 가지 핵심 그 부분인데요. 그걸 자꾸 묻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정체성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뭘 정말 원하지? 어떤 삶을 원하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지? 또 나의 신념 체계는 뭐지?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질문도 했지만 그러면 내 정체성이 보이거든요. 그 정체성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치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지 가능하면 그거에 좀 부합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게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억압이 없는 거예요. 물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판적 사고를 하고 창의적인 그런 발상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현실에 치여서 이렇게 막 과제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발표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그런 발을 담가야 되는지
현실 속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그런 자그마한 하나에 어떻게 좀 저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도움, 단초. 사실 어렵죠. 제가 이제 대학생들 만나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요즘 대학생들 정말 저희 때처럼 그렇게 많이 달라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과제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너무 미래가 막막하고 또 그런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사실 효용성의 시대예요. 모든 것을 효용성의 잣대로 측정하는 시대예요. 사람도 그래요, 지금. 우리 다 상품이에요, 이 시대에서는. 얼마짜리 상품이에요. 심지어는 부모들의 사랑도 그래요. 왜 어떨 때 착하다고 해요? 공부 잘하면 착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착하고, 친구하고 싸우지 않으면 착하고, 그렇죠. 효용성이거든요. 너 효용성이 있으니까 착한 거야. 그리고 그럴 때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도 알아요. 아, 내가 이래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고 스펙을 쌓고 이제 그 요구하는 것들을 하는데 일단 딱 끊고 인간이 존엄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무용성 위에 바탕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효용성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바탕은 저는 무용한 거다. 쓸모없는 거다. 우리가 쓸모없다라고 하면 우리 같이 절하하잖아요. 근데 그걸 역전시켜서 쓸모를 찾지 않는 것. 그런 어떤 효용성의 가치를 떠나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데 전혀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많은 대안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고 스펙 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면서 자유롭게 사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상담했던 친구도 수없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아주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나에서 출발 안 하고 주위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계속 실패를 겪으니까 나는 그야말로 존재감이든 뭐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삶, 인생 이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정립을 하면서 해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해 나가고 또 나쁜 결과 나쁜 결과대로 내가 또 다시 평가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해야 되는 게 그런데 자기 일단 그 힘이 생기면 조금의 공간이라도 생기면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대안들도 생기고 100% 해결되는 인생이라는 게 없죠. 그리고 그게 꼭 좋은가?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사고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요즘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이거를 해결해서 해치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부딪히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좀 성장하는 기회도 되거든요. 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견딜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사실 힘이 더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다룰만 하게 되면 사실은 그 문제 가지고 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룰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길어진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창조적인 작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철학 상담이 무엇인지 그리고 철학 상담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철학 상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면에 집중하셔도 좋고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상상해보자. 제일 먼저 속이 많이 울렁거렸습니다. 이제 막 수능을 끝낸 고3으로서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고 힘들었습니다. 군대 가는 거 다시 가야 되잖아요. 아우 이러면서 못 볼 것 같아요. 보기 싫어도 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 무기력해졌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